안녕하세요. 잘 알려진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들 너머에서 다음 대박을 찾고 싶은 마음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다들 그런 기대감이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두 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험 요인도 상당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어떤 주식보다도 훨씬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두 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네. 바로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 그리고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입니다. 네, 오늘 이 두 회사군요.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이 두 회사의 매력적인 전망과 동시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분석가들의 높은 기대치,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네,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먼저 아이오반스, IOVA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현재 주가가 한 2달러 수준인데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8달러에 달합니다. 네, 8달러. 향후 12개월 안에 300%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이니까 상당히 인상적이죠. 300%요? 아니 무엇이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암타급이라는 약물에 있습니다. 이게 진행성 흑색종 치료제인데요. 작년에 승인을 받았어요. 작년에 승인받은 신약이군요. 네, 근데 벌써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매출 예상치가 한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사이인데 거의 전무가 이 암타급에서 나올 걸로 예상돼요. 작년에 막 승인받은 약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강력한 성과네요. 그렇죠. 첫 해 성과로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잠재력이 더 있다면서요? 최근에 캐나다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맞아요. 캐나다 승인 받았고 유럽 일부 국가랑 호주, 이런 다른 나라에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8,000명이 흑색종으로 사망한다는데 아이오반스가 지난 2분기에 치료한 환자가 100명 남짓이라고 하니 성장 여지가 정말 커 보이는데요. 네, 시장 자체는 크죠. 그리고 다른 암 종류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사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면에 있는 상당한 위험 요인들. 이 암타급의 투여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복잡하다고요? 그냥 주사 맞거나 약 먹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맞춤형 세포 치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면역 세포를 먼저 채취해야 해요. 환자 본인 세포를요? 그렇죠. 그걸 외부 시설로 보내서 약 34일 동안 배양하고 활성화시키는 제조 과정을 거칩니다. 34일이요? 네. 그 사이에 환자는 또 강력한 화학요법을 받아서 기존 면역 세포를 거의 없애야 하고요. 그 다음에야 이 암타급의 세포를 다시 주입하는 거죠. 세상에 34일 제조 기간에 환자는 화학요법까지 이건 거의 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복잡한 의료 시술 절차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제조 과정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시설에서만 가능해요. 그렇군요. 이게 결국 암타급의 상업적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원 수나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이런 복잡성 때문에 아이오반스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배경에도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겠군요. 네,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 재정적 부담 이런 게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이 300%라는 높은 잠재 수익률이 과연 이런 어려움을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걸 신중히 따져봐야 하는 거죠. 네, 아이오반스는 참 혁신적인 만큼이나 이 실행 과정의 어려움이 커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과학적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럼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볼까요?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NTLA입니다. 여기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요즘 가장 핫한 기술 중 하나인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해서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이요? 네, 주요 후보 물질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롬보구란 지클루메란, 줄여서 롬보제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유전성 혈관 부종 환자를 위한 겁니다. 유전성 혈관 부종? 몸 곳곳에 막 부종이 생기는 병 맞죠? 네, 맞아요. 고통스러운 부종이 생기는 병인데 롬보제트는 이걸 유전자 수중에서 고치려는 시도고요.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넥시구란 지클루메란, 넥스제트라고 하는데 이건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 ATTR이라는 병을 표적으로 합니다. ATTR.
이것도 좀 어려운 병 같은데요. 네, 특정 장기 주변에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호흡기 증상이나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병인데 이것도 유전자 편집으로 단백질 생성을 막으려는 거죠. 아, 약 이름들은 참 어려운데 뭘 고치려는지 알겠네요. 중요한 건 이 약들이 지금 어느 단계냐는 거겠죠? 물론 이 넥스젠은 거대 바이오테크 기업인 리제네론이랑 같이 개발해서 수익을 나눠야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엄청난 금액인데요. 현재 인텔리아 시가총액이 14억 달러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시총이 14억 달러인데 몇 년 뒤에 약 하나로 수십억, 다른 약 포함하면 10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예상한다? 이건 주식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게 만드는 예측이죠. 와, 이건 정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월스트리트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120% 이상 높은 29달러 수준이라고 하니 기대감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근데 기대가 크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 근데 여기서도 또 뭔가 주의할 점이 있겠죠. 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인텔리아가 발표했는데요. 네. 그 핵심 후보 물질 중 하나인 넥스트젠의 3상 임상 연구가 미국 FDA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네, 임상 중단이요? 갑자기요? 네, 점정 중단. 그러니까 클리니컬 홀드가 걸렸다고 발표했어요.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한 명에게서 심각한 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와, 간 문제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소식 아닌가요? 그게 꼭 약물 때문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선 엄청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넥스지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회사의 가장 중요한 후보 물질 중 하나에 아주 안 좋은 신호인 건 분명하죠. 유전자 편집 같은 첨단 기술의 안전성 문제,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위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 FDA 조치를 제외하더라도 회사 측이 내놓은 그 수십억 달러 매출 예측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임상 3상이면 성공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지 않나요? 물론 이전 단계보다는 높지만 3상도 실패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거나 다른 안전성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설령 임상에 성공해도 FDA 승인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게다가 희귀질환 시장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서 출시된다 해도 예측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고요. 그렇네요. 변수가 너무 많네요. 특히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이 두 후보 물질의 성공에 회사의 미래가 거의 전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까 아이오반스가 실행의 위험이 크다고 했는데 인텔리아는 그럼 성공 자체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임상이나 규제 위험이 훨씬 크다고 봐야겠군요. 게다가 최근 FDA 임상 중단 이슈까지 더해졌으니. 정확히 그렇습니다. 인텔리아는 정말 대박 아니면 쪽박, 거의 그런 상황에 가까울 수 있어요. 유전자 편집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지만 이게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또 험난하다는 거죠. 분석가들의 높은 목표 주가는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임상이나 규제 위험, 또 경쟁 환경 같은 것들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두 기업, 아이오반스와 인텔리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두 회사 모두 분석가들 예측대로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잠재력 자체는 크죠. 아이오반스는 이미 승인된 제품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그 제조와 공급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현실적인 벽이 있고요. 네, 운용상의 허들. 인텔리아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난치병 정복이라는 꿈을 꾸게 하지만 임상 성공과 규제 승인이라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 불거진 안전성 이슈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딱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대형 우량주들이 주는 그런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이런 소형 바이오테크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회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임상이나 규제 과정에서 운까지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석가들이 말하는 그 수백 % 상승 예측이 현실이 되려면 그야말로 모든 별들이 다 제자리에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거의 그런 수준의 기대치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투자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은 내재된 변동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걸 감내할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에게 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예측 가능한 대형주가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 당신께서 이들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단순히 몇백 프로 오를 수 있대 이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체적인 위험들 있잖아요. 아이오반스는 운영 문제, 인텔리아는 임상 실패나 규제 지연 가능성 같은 것들. 이걸 명확히 이해하고 내 투자 원칙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아이오반스와 인텔리아 이 두 흥미로운 바이오테크 기업의 빛과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혁순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어떤 설렘과 동시에 그 길 위에 놓인 수많은 난관들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그 높은 목표 주가, 특히 바이오테크처럼 변동성이 아주 큰 분야에서는 그게 정말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분석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이나 희망사항을 담은 예측에 더 가까운 걸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이 전문가 예측이라는 것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